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가 같이 모자를 좀 평소에도 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 오늘 그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제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자, 생기초 스타터 준비하고 강의하는 기간 내내 설레이는 마음이 되게 새롭고 또 약간 좀 느낌이 특별하네요.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공부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오늘은 시제를 artistic, 예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를 단순하게 공부하고 내가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의 근간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랑 같이 base to the best로 잡아가는 시간, 성정의 스테이션과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먼저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저희 4스텝 마무리를 하면서 의문문 만들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함께 하셨는데요.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가 없고 이런 의문문 등을 만드실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건 먼저 동사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의 동사의 종류가 아니라 형태. 자, 비동사가 먼저 나왔는지 조동사가 나왔는지 일반 동사가 또는 완료 형태가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데 3번은 아주 특이하게 외부 물질을 불러오죠. 자, 첫 번째 비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서문이었던 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 우선 먼저 누구를 앞으로 빼면 될까요?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먼저 앞으로 빼고, 그죠? 자, 여기 있는 것만 앞으로 빼고 뒤에다가 퀘스천 마크 back 해주시면 되죠. 조동사를 앞으로 뺍니다.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데요.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 대신에 뒤에는 동사 원형, 뿔의 형태에 나타나는 lit 해당이 되는 원형이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아주 특이하게 do, does, did, do, does, did, do, does, did, do, does, did를 데려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do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3인칭의 단수는 does, 과거 시제는 예외 없이 did를 사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주면 무조건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자, 앞에서 시제랑 인치를 반영해 주니까 동사 원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완료 형태인 경우에는요. have pp, has pp, had pp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여기에는 요것만 싹 들어다가 앞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가, has가, had가 앞으로 나오시고 뒤에 남아있는 요 pp는 그대로 pp로 가시고 마지막 퀘스천 마크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4가지 의문문을 만들어 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의문사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죠. 이렇게 문장에서 앞으로 의문사가 없이 사용된 요 어순만 가지고도 여러분, 자, 우리가 나중에 도치, 간접 의문문, 부가 의문문, 그리고 노셔널 역시 그러하다 구문에서 아주 탄탄하게 여러분을 잡아주실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문사를 딱 써주시면 이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단독으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한 장으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지막 화면에서 보셨던 여기 have 그리고 pp 요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완료 시제라는 건데요. 오늘 저랑 여러분들 그려보기로 했잖아요. 시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시제를 하는 이유, 공부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아이가 얘예요, 여러분들. 얘. 숙제를 막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끝내고 끝났어. 이렇게 평안하게 이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가 엄마, 저 숙제 끝냈어요.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I finished my homework. 어떻게 표현해야지만 이 아이가 야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숙제를 딱 끝나고 이 평온한 표현, 평온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I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끝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방금 끝났다. 현재 완료 아닙니까? 와우,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시제 잘 다루시는데요. 근데 여기에 방금 끝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아요. 방금 끝났다면 have just finished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네요.
왜 그런 말도 없는데 위에 것만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시제라는 거 자체가 여기는 have finished, 여기는 finished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얘도 숙제 끝냈어요. 얘도 숙제 끝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표현은 같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시제와 영어 시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말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여러분들 시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과거, 현재, 미래.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따단 여기 영어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바꿔 그리고 900도 이렇게 해서 300에 300, 900도 하고 세게 배팅이 들어가네요. 우리말이 세 가지 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영어권 시제는 3개 그리고 더해서 9개를 더하기 때문에 총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쪽은 12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막상 속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똑같이 속어. 그러면 속어를 하고 나서도 여기에 있는 이 9가지의 시제는 우리말로는 정확한 의미 번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자, 똑같이 시제가 있다면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대1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시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말로 매칭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시제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개로 쪼개서 섬세하게 해놓은 것이 영어권 표현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기전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왜 이런지에 대한 기전이 있는데 역으로 그냥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파랑을 말할 때 푸른, 파랑, 쪽빛, 푸르른, 하늘색의 너무 다양한 표현으로 하늘색이라는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영어로는 blue, deep blue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쪽빛 하늘 이라는 표현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이 영어의 형용사의 색을 표현하는 데는 또 그만큼 부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를 1대1로 매칭해서 공부하는 것은 유리하지가 않죠. 그런데 시제 부분은 특히나 이게 또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의 모양이 또 시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말은 우리말은 세 가지 시제 그로 충분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영어로는 3개 플러스 9개 총 12개의 시제를 사용하니 1대1로 매칭하면 내가 써내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개념을 잡고 가시는 걸 전제로 갈게요. 자, 그러면 시제 이거를 막 이제 표로 보면 일반적인 문법 책에 보면은 막 여기서 막 3 곱하기 4짜리 테이블 있잖아요. 막 현재시 뭐 과거 완료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그러지 말까요? 시제 우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제를 저랑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수평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서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과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은 미래. 자, 여기까지만 해서 딱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자, 우리말 시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말이죠. 여기에서 살을 더 붙이게 됩니다. 뭐까지 여러분들? 과거 이전의 것, 대과거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제가 동사 go, 자, 제가 동사 go를 좋아합니다. 그 go를 가지고 우리는 뭘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go, 가냐, 간다, 가라, go, go, go. 맞아요. 그 go를 가지고 현재 시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go 또는 goes, 과거라고 한다면 went, 그리고 미래라고 한다면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will go, 갈 것이다가 가능하죠. 그리고 대과거라고 한다면 had gone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지금 점으로 표시했죠. 점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쓸 때 현재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now
그리고 past, 미래, future라고 해서 이거 첫 글자만 해서 이거를 N, P,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시제가 우선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중이야 라는 현재 진행, 과거에 서 있었던 중이야, 과거 진행, 미래에 서 있는 중일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 진행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공통적으로는 be 플러스 ing로 표현하는데요. 시제를 반영해서 현재 시제는 am, is, ing, 과거 시제는 was, were, ing,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will be, ing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처럼 포인트가 가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흐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flow라고 또 비교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점이라는 포인트, 얘는 흐름이니까. 왜?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지금의 흐름을 나타내서 진행 시제를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시점은 항상 어디로 보시면 될까요?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현재에 있다. 오케이? Here, 여기, now,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게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영어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시제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결되는 요 시제, 과거의 사건과 현재까지 연결되는 요 시제를 우리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났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요 시제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고요. 알겠다. 그럼 대과거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면 미래 완료겠네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미래 완료는 좀 더 큽니다. 미래 완료는 반드시 지금 시작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전에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시점에만 마무리가 되시면 됩니다. 특정 시점에만 마무리. 그래서 저는 이거 보통 커피 쿠폰으로 많이 예시를 드리는데 커피 쿠폰 같은 경우 보면은 왜 10잔의 스탬프를 찍으면 한 잔의 아메리카노 공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가서 9번 스탬프를 더 찍어야지만 무료 음료권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더 찍으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즉 완료라는 개념은 꼭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는 게 바로 미래 완료의 개념입니다. 미래 완료. 그래서 완료는 기본적으로 have pp입니다. 거기에다가 과거라면 had, 현재라면 have나 has, 미래라면 will, have pp를 각각 사용해서 시제 표현을 쓰면서 이거를 우리는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까지 해서도 벌써 와우 시제가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완료에다가 그리고 진행을 합치게 되면서 완료 진행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완료 진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형광펜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니까 요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완료 진행이니까 완료의 진행을 더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까지 따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와우. 되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합 시제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흐름과 그리고 요 구간이 합쳐지게 된 시제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개수를 세볼까요? 우선 제가 아까 12개라고 했는데요. 그죠? 12개와 우리말 시제는 3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인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12시제라고 해놓고 실제로 13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head pp와 여기 나와 있는 head pp는 모양이 똑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대과거가 이거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그 좋은 질문 끝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항상 서 있는 시점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현재죠. 그럼 저는 현재에 서 있어요. 근데 현재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 대과거라 하면은 죄를 말하는 거죠. 예, 이해죠? 그리고 과거 완료라고 하면 이해죠? 결과적으로 지금 저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저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제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대과거와 과거 완료를 첨예하게 나누는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실제 여러분들 이 개념은 두 개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제, 그리다 편에서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1:1 매칭을 하면 안 되고요. 얘네들끼리 결투하게 해야만 합니다. 얘네들끼리 싸우게 하면 되죠. 얘네들끼리 서로 박빙이 되는 정보들이 있고 박빙이 되는 시제들이 있어요. 용호 쌍박, 용쟁, 호투 그런 애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시제들끼리 같이 비교를 한다면 우선 먼저 과거와 현재 요거 두 개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현재 진행형 너무 괜찮고요. 현재 완료와 과거 요것도 괜찮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과거랑 과거 완료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시제 이야기는 우리말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시제들을 그것들을 두 개씩 서로 붙여가지고 쌈을 한번 붙여서 걔네들 시제를 극명하게 더 돋보이게 해드릴게요. 예쁜 애 옆에 이 예쁜 애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죠?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 잉글리시 생기초 스타트와 함께 합니다. 저희는 시제를 이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는요. 우선 먼저 이렇게 시제 대결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랑 현재. 우선 먼저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이건 뭘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당연히 진리이지요. 해가 동쪽에서 뜨지 그럼 서쪽에서 뜨겠습니까? 맞아요. 해가 동쪽에서 근데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떴었다, 오늘 뜬다, 내일 뜰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씁니까? 아닙니다. 통일해서 라고 씁니다. 통일해서 안 들리셨다고요?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은 진리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He take a shower every day.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라는 습관. 그 박물관은 9시에 문을 엽니다라는 어떤 기관의 습관. 이런 습관이나 아니면 이것처럼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같은 진리.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진리.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 습관 및 진리는 현재 시제를 쓴다. 즉 매일매일 샤워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은 자, 우리가 시제로 본다면 여러분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할 때 제가 N, P, F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썼네요. 미래도 할 거면 가운데로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뭐 딱 중간으로 합시다. 현재 시제 쓰는 거죠. 그래서 3인칭의 단수주어, 3인칭의 단수주어, 3인칭의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take as, takes, opens, go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제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해당 문장을 만약에 이런 문장 안에다가 인용한다고 할게요. 여기는 I was taught that 이라는 문장은 대절 이하를 배웠다라는 뜻에서 요거는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곧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우선 여기서는 과거 시제임에 주목하셔야 돼요. I was taught. 난 배웠어. that 이하를. 뭘 배웠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는 걸 난 배웠어. 자, 내가 배웠던 시점이 아무래도 과거이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 이것도 맞아. 똑같이 과거라고 쓴 거죠. 그죠? 자, 내가 배운 게 과거니까 당연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과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습관과 진리는 현재 시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절대 시제라고 합니다. 자, 절대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로 과거를 고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쓰셔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현재. 아무리 인용하는 문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 불변의 진리 및 습관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인용문일 경우에도요. 오케이? 소문자로요. 이렇게 인용문이니까 소문자를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콜럼버스는 미대륙을 1492년에 발견했다. 오케이. 1492년 과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쓰셔야만 합니다. 그게 인용하는 문장에서 경우는 어떨까요? I was taught that. 나는 배웠습니다. 역시나 배웠어요.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바지런을 떨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게 과거고 나랑 콜럼버스랑 동기동창이 아니니까 그 전의 사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배웠던 시점을 과거라고 하고 그 이전의 시점이니까 이거를 대과거로 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콜럼버스는 1492년 미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해서 여기를 과거로 보고 여기를 대과거로 본 겁니다. 앞에를 과거, 뒤에를 대과거로 봐서 이렇게 하면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No. 자, 역사적 사실을 과거로 쓰는 건 여러분 절대예요. 이것도 절대 시제입니다. 고로 이런 거 안 됩니다. 대과거가 아니라 그냥 무슨 시제? 과거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과거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시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인용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진리 및 습관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 현재인 것들, 습관 및 진리, 절대 과거인 것들은 역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시제의 대결이 현재와 과거인데요. 이건 여러분 무승부?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1대1 무승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요 시제 잊지 마시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두 번째 시제 대결은 현재 진행과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 요거 우선 현재 진행의 모양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이라 하면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다. 요 시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 현재 진행 시제는 비동사의 플러스 ing를 함께 하시는 건데요. 자, 현재 진행 시제니까 비동사의 모습이 am, are, is 요 세 가지겠죠. 현재 1인칭, 2인칭, 3인칭, 현재이면서 인칭을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이면서 인칭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이면서 인칭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여러분들 뭐 해당될까요? 여기에 이 ing가 여기가 의미거든요. 요 의미는 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덩어리로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보는데요.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중이다. 자, 결국은 인칭 반영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내용 여기.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뭐뭐 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떠세요? 난 널 아는 중이고 난 널 좋아하는 중이야. 난 널 기억하는 중이고 난 널 원하는 중이고 난 널 듣고 있는 중이야. 왠지 뭔가 더 집중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너를 기억하는 중이라고 해주고 널 좋아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뭔지 진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짜? 해당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인지, 상태, 감정 동사 등은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like, 감정이잖아요. no, 인지잖아요. 이런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순 시제 현재로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현재 진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사들도 있다. 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have라는 동사가 소유하다라는 의미일 때 이때는 여러분 얘를 가지고 진행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She is having a lot of money.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No,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have가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장. She is having breakfast. 자, 그녀는 아침 식사를 가지는 중이다. 자,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침 식사를 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먹는 중이다. 여기서의 have의 의미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 진행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즉, have라는 동사가 소유하다라는 의미일 때만 진행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진행 안 됨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have가 소유일 때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She's having a nice day. 그녀는 멋진 하루를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멋진 하루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때 have는 소유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즐기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소유한다면 다음 날도 내 거가 맞죠? 하지만 a nice day, 멋진 하루는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일도 내 거가 되고 내일은 28시간을 살 수 있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시간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일을 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have는 시간을 소유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멋진 하루 보내세요. 멋진 하루 가지세요. 라는 표현은 멋진 하루를 즐기고 멋진 하루를 보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서 진행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have라는 동사가 진행형이 안 되는 경우는 소유하다 의미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have의 뜻은 원추에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시제에 대해서 그려보셨습니다. 13개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중에서 유효한 것들 2개를 꺼내서 대결을 계속해봤는데요. 실제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걸 우리말과 1:1 매칭을 한다는 건 무용합니다. 영어끼리 싸움을 딱 붙여서 극명하게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가 보이신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배우고 익히하는 시간 이제 배웠으니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동사를 문맥에 맞게 시제 표현을 여러분들 써주시는데요. 기본 시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저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매일 아침? 혹시 매일 아침 그런다면 습관? 그렇죠? 습관 및 진리는 무조건 무슨 시제 쓴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 현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get이라는 동사를 이렇게 현재로 쓰면서 주어가 3인칭의 단수니까 he gets up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거죠. 두 번째, 태양은 동쪽에서 자, rise 뜨다라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야, 여러분들. 진리죠. 진리도 역시나 절대 현재이기 때문에 절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rise 그리고 태양은 3인칭의 단수이죠. 3인칭의 단수이기 때문에 rises, s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습관이나 진리는 무조건 절대 현재 시제로 쓴다. 잊지 마세요. 자, 아래에 있는 문장 볼게요. 그 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과거 시제네요. 그 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대절 이하를 1차 세계대전이 원.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자, 뭐 해당이 된다? 1914년에 발생하다, 발발하다. 우리가 무언가가 발생하다, 발발하다라고 했었을 때 break out 이라는 말을 써요. break out, 발생하다, 발발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1914년에 발발했다는 걸 내가 배웠다. 배운 게 과거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대과거? 여기를 대과거로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냥 과거. 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과거인 게 역사적 사건은 무조건 무슨 시제 쓰기로 했죠? 과거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장은 break가 아니라 자, had broken도 아니고 broke. 어떻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로 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과거라고 여기가 대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은 예외 없이 다 과거 시제를 쓴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이거는 뭐지? 여러분, 이 예문 기억나실까요? 자, too many cooks.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맑은 습이라고 했습니다. 스프보다는 걸쭉하지 않은 맑은 습인데요. 자, 이 습을 망친다, spoil, 망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망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습을 그러니까 국을 망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이것도 뭘까 여러분들? 진리죠. 너무나 훈수 도는 사람이 많고 너무나 지도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뭐에 해당될까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 현재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 현재를 써주시는데 그러면 여기 쿡스가 동사 아닙니까? 아니죠. 쿡스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요리사들. 복수입니다. 복수이니까 여기는 spoil에는 따로 s를 붙이는 건 아니죠. 주어가 복수에 3인칭 복수니까 그냥 spoil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No.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현재 시제로 쓴다면 I have the book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과거 시제로 갖는다면 had. 자, 미래라면 will, have는 가능하지만 진행형으로 쓰시는 건 안 됩니다. 왜? 소유의 의미일 때는 진행형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자, 진행형 빼고 원하는 시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CJ 대결 2가지 함께 했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습관도 현재, 역사적 사실은 과거 쓴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함께 했었던 내용 불변의 진리는 현재, 역사적 사실은 과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 have는 진행형을 사용하지 못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He is having breakfast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have는 먹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서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끊어 읽을까요? 그는 having 먹는 중이다. 뭐를? 아침 식사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시제를 그리다. 그 대결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생기초 스타터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